네, 전국의 한파와 폭설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교통통제와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남북도와 일부 충청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쌓이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호남고속도로 승주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탑승자 2명이 다치는 등 어제 전남에서만 40건의 교통사고와 13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에서도 눈이 시작된 날부터 현재까지 모두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어제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눈발이 이어지자 각 지자체들은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주요 탐방로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한라산 입산이 전면 금지됐으며 산간도로 운행도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 상황도 어렵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난기류 특보와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어제 이어 오늘도 호남 지역 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발효 중이라 오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전남 무안공항에는 오늘 새벽 출발이나 도착 예정이던 국제선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목포, 여수, 완도 27항로 66척 운항이 통제가 됐었는데 여전히 남해 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오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내린 눈이 여러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폭설이 쏟아진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내일까지 15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한방눈에 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입니다. 우산을 들고 털모자도 썼지만 굵은 눈발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침부터 가게 앞은 부지런히 눈을 쓸어내고 혹시라도 얼어붙을까 염화칼슘도 뿌려줍니다. 하루에만 20cm가 넘는 눈폭탄이 떨어진 전북 임실은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도로 곳곳을 누비고 쉴 틈 없이 삽으로 눈을 퍼내보지만 제설 작업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눈덩이를 굴려가며 눈사람을 만들어보고 아침 보니까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갖고 애들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이렇게 만들고.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부산에선 깜짝 한방눈을 반기며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추억을 담아갑니다. 최강 한파가 밀려오면서 중부 내륙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서쪽 지방에서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과 경기, 충북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내일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최고 15cm, 제주 산간과 울릉도엔 50cm의 폭설이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눈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은 눈을 수시로 쓸어내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호남 지역에 굵은 눈발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 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경보로 잇따라 격상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고창과 정읍에 이어 어제 오후 9시 50분을 기해 군산과 부안, 김제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를 경보로 대체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역시 같은 시간을 기해 전남 나주, 영광, 함평에 이어 광주와 장성, 화순, 영암, 목포 신안에 대설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두 정상은 남북 대화를 비핵화 수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된 뒤 다시 통화한 한미 정상. 청와대는 양국 정상 통화에서 대북 대응 체계에 있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30분간 통화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고 말해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동안에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성공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대화의 성공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재동입니다. 네, 3년여 만에 열리게 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선에서의 접촉이 예상되는데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경우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북한은 당시 우리 정부의 공식 제안에 침묵을 지켰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한 겁니다. 남북 군 당국은 일단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육로를 이용해 참가하는 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북측에 회담 관련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남북이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부터 시작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적인 긴장을 격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부터 제거해 나가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이라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성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